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6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자,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는 아십니까? 자, 02-3272-2353 전화하시면은 문재인 케어를 입안했던 싱크탱크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지금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방송에서 나가는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은 검색창에 새날 한 칸 띄시고 파란색 검색하시면은 여기 이 텍스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날 파란색 링크 타고 가시면 돼요. 자, 새날 방송국의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라기보다는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 지난주까지는 좀 어설프게 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무리 압축을 해도 1시간 안에 저희가 4군데를 다루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이 파랑새 신문에다가 내용을 좀 많이 게재하고 방송에서는 아주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파랑새 쪽의 내용이 좀 더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해서 저희가 뭐 밤을 채워가지고 모든 콘텐츠 다 올려놨습니다. 확인 다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는요, 지난주까지만 막차탕이 권성동이었네. 예. 이번 주부터는 광역별로 예. 거기에 주요 지역구를 묶어서 4개씩.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4개를 다 분석하려고 그러면 정해진 시간 50분 안에 좀 힘들다. 그래서 예. 스피디하게 갈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주에는 경북에서 주요 지역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영남, 뭐 말하자면 대구 경북, 예. 뭐 부산 경남, 호남, 예. 그다음에 호남하고. 충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그렇습니다. 건데, 예. 오늘은 경북 예. 지역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수의 원조 경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서서를 쫙 빼고요. 쫙 예. 빼고 첫 번째 선거구 경주 선거구입니다. 경상북도 경주. 예. 천연고도 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95년도에 경주시와 경주군이 합쳐갖고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보수 쪽만 당선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국회의원이 용산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이 바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곳이고, 2016년 20대에 새누리당으로 당선되고, 또 2020년 21대에는 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됐는데, 이 지역에 이분이 이제 재선인데 내년에 3선으로 나오는데, 또 재미난 게 정의당에서 권영국 노동본부장이 출마 예정인데, 이분이 용산 참사 진상규명단 조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아주 서로 상국인분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 현역과 현 의원과의 대결이 아주 주목되는 곳입니다. 권 변호사님은 이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김석기를 마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치더라도 예. 김석기가 죽을 때까지 달고 다녀야 될 필생의 과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재원 빈자리에 예. 김석기가 최고위원으로 뭐 당무위원회 등에서 이제 뽑혔거든요. 예. 근데 용산 참사를 또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도심 테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서 이 김 최고위원은 특공대 투입 명령을 통해 가지고 출검인 5명과 경찰 1명의 사망하는 참사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친 마음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지역구에서 공약은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얼마나 잘했길래 예. 주둥아리만 갖고 의정 활동하는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이 자체가 참사다. 예. 볼 것 같고요. 자, 김석기 공약 평가로 한번 가볼까요? 예, 김석기 국회의원의 공약을 저희가 뭐 달성 가능성, 적절성 이런 전체 5가지 영역을 평가해 보니까 사실상 모두가 하고 뭐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 가능성부터 보시면. 예. 일단
월성 1호기 재가동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2019년 이미 폐쇄가 되었고요. 또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20년에 영구 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원전이다 보니까 일단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뭐 이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과연 모르고 했느냐? 또 좀 재미난 게 이 관광청을 신설해갖고 그 관광청을 경주로 유치하겠다 해서 이 대통령 공약에도 넣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광청을 만들 때 제주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정부 조직법을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것도 전혀 뭐 아주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그 제2청사를 또 이 경주 도심에 건설해갖고 제2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한수원이 지금 부채가 44조 원 넘어가지고 제2청사는 지금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이런 거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공약했는지 좀 안타까워서 그러네요. 예 정말 너무 좀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네. 그다음 적절성이요? 예, 공약 적절성에서 보면 역사 문화 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다른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김석기 의원이 법안조차도 발의하지 않아 뭐 실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분의 가장 그 뚜렷한 특징은 도저히 그 공약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공약들을 엄청나게 많이 질렀다는 겁니다. 야, 뭐 옛날에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갖고 몇 개를 하겠다든지 뭐 또 무슨 일자리가 될 것인지 이런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경주는 관광도 내려앉고 자동차 부품 산업도 침체되고 하면서 인구가 2013년 26만 명에서 지금 24만 8천 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신혼여행 경주로 많이 갔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관광 도시의 그 이미지랄까 이런 게 제주도로 빠지고 해외로 빠지면서 경주가 굉장히 관광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자동차 그 울산에 그 땅값이 비싸다 보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경주 언저리에 와서 뭐 하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뭐 전장화하고 전기 자동차 이렇게 하면서 부품 산업도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 경주에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천년 고도 경주에다가 예. 원자력 발전소 방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았으면 난리 날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게 뭐 오늘 여러분 나올 이야기인데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을 시켜버리니까 지역 예. 발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앞으로 저 4개 지역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될 건데 그 그냥 뽑아주니까 이런 일이 참사가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정말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공약이 잘 사는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잘 사는 게 얼마나 잘 사는지 지원 사업을 뭘 하겠다는지 예산을 얼마 하겠다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약이 많고요. 또 난데없이 경주 지역구 의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위협 대비를 위해서 완벽한 군사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참 아니 이게 무슨 국방위에 가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실소가 나오네요 실소가. 예 이래도 뽑아주니까 그런 걸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하여튼 그 공약의 합리성 부분에서도 그 참 난감한 것들이 많은데요. 경주역이 이제 그 경주 가는 기차가 폐선이 돼가지고 그 더 이상 안 다니게 되니까 여기를 그 경주를 대응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해서 관광명소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껏해야 폐쇄된 경주역에 LED 등 켜가지고 바짝바짝 하겠는 거 그밖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무대항 수중릉 있지 않습니까? 간포 앞바다에 있는 거 그것을 성역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성역화의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해양박물관은 건립이 될 거긴 하지만은 그거하고 관광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해양 박물관 건립하는 게 그 바로 그 간포 앞바다에 보면은 그 폐교된 초등학교 조그만한 예. 게 있습니다. 그 교사를 활용해서 간단한 뭐 이런 걸 좀 전시하겠다 해서 특별하게 뭐 좀 차별화되는 그런 박물관이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 크루즈 운항을 추진하겠다. 정말 지금 한심한 얘기들이죠. 부산항도 크루즈로서는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데 지금 뭐 그 속초도 그렇고 그러네. 간포항은 정말 조그마한 어촌이거든요. 제대로 된 그 방파제도 제대로 없는 그런 지역에 크루즈 선박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공약들을 예. 참 일단 크루즈선 들어오려면 저 항만을 보수해야 되고 준수를 해야 되고 토모가 건설은 잘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텅텅 배 한 채 안 들어오는 그런 빈 항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어쩌 김석기 용산 찬사 김석기 예, 지금 공약 평가 달성 가능성 하, 적절성 하, 측정 가능성 하, 운영성 하, 합리성 하. 그리고 중앙에 올라와서 최고위원하면서 아직도 용산 참사를 반성하지 않는 자. 예. 그래서 뭐 경주에서는 참사는 참사인데 그 조용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연속형 참사입니다. 자, 김석기 이렇게 봤고요. 예. 그다음에 경북 경산 선거구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윤두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친박 간별사 최경환의 지역구였던 곳.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경환이 사면 복권돼 가지고 내년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리 4선을 한 최경환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서 윤대현이 날아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출마한다니까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되는 걸로 나옵니다. 아마 출마 선언했고 이미 예. 이미 그 뭐 확정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이 일이 재미나게 되겠는데 막 이런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이 그야말로 친윤과 친박의 대결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될 것 야, 같습니다. 근데 최경환이요. 예. 실제로 기재부 장관 할 때 부총리 할 때 예. 이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깔았다면서요. 예.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도로 깔고 이렇게 했다면서요. 예. 그래도 인구는 줄어들었고 지역은 뭐 경제는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현 윤도현 의원이 YTN 기자 출신인데 그 YTN 본부장 하다가 이제 그 최경환 자리가 비면서 가게 됐는데 아 또 재미난 건 여기에 그 줄리 의혹 제기했던 안혜옥 선생님 이분 또 여기에 출마를 하겠다 해서 아주 재미나게 판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경산시의 공약도 이 뭐 윤대현 의원이 최경환 의원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좀 우습게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그 주저리 나열해가지고 공약 평가에서는 뭐 누가 나와도 윤대현이 저 재선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팽당하는 거네 지금. 예, 자, 윤동희 공약 평가로 한번 가볼까요? 예, 윤도현 의원도 김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그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 전체 5가지 영역 전체가 또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ICT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AI 사이언스 파크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내용들이고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그런데 그걸 통해서 40만 신도시를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 했는데 정작 인구가 그 2021년 26만 8천 명에서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자족도시는 고사하고 있는 인구라도 좀 그 살 수 있도록 그 이 지금 경산이 거의 대구의 베드타운화 돼 있는데 그 뭐라도 일거리 먹거리를 좀 만들어주는 게 더 시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분은 호연지기가 대단하시네. 예, 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거기 경산에 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뭐 자율주행 트램을 건설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인 자율주행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럼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램하고 자율주행차하고는 좀 상관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이름이 그 자율주행 트램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고 하는데 기차하고 자동차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산업인데 이 도대체 내용을 알고서 공약했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저 자다가 남의 다리 끓는 그런 걸 공약을 해놓고 트램을 깐들 안 될 뿐 아니라 트램을 해가지고 지금 성환대가 국내에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저 성남의 은수미 시장도
그 판교에 원체 이제 IT 기업들이 많고 하니까 트램을 깔아서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겠다 했는데 그 인구 100만의 그 가장 잘 사는 도시인 성남도 이거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진짜. 야,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공약이 4차원이네요, 느낌이. 자, 적절성. 예, 공약 적절성도 보면요. 경산시에 체육인 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해놨는데 경산에는 이미 국민체육센터와 경산생활문화센터 같은 게 여러 개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더 우선이지 새로 건물 짓는데 돈을 쓰는 것은 그 일단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이 건물도 활용도가 높아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과포화된 상태고요. 생활 속 독서 환경 제공을 위해서 권역별 도서관을 설치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별도로 도서관을 새로 짓기보다는 그 돈으로 책 사주고 주민센터에 그 도서관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 그리고 도서관의 핵심은 사실은 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스거든요. 사스가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저 지식과 정보를 안내해주고 찾아주는 이런 걸 해야지 되는데 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고 하셔가지고 도서관이 그야말로 저 미래 산업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지식의 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만 잘 만들어도 지역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사례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서관의 이름을 걸고 또 하나 건물을 짓겠다는 공약입니다. 야, 진짜 아이디어가 이렇게 없나요? 예. 동네마다 짓는 거지 한 개 짓는 게 아니라 예. 동네마다 짓는 겁니다. 막상 지어놓으면 가는 사람 거의 없고 예. 이제 유지비만 들고 이런 공약들이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느낌표 도서관을 하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돈 들여서 20몇 억씩 들여서 도서관 지을 필요가 없네. 그때는 땅은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내면 됐거든요. 그거보다는 학교 도서관 이런 데다 책 사주고 사서 보여주면 훨씬 더 접근성 높일 수 있겠다. 이런 결론 때문에 중간에 흐지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 효율성 때문이었는데 우리 동네 도서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단순한 그 요구 때문에 시작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정책을 바뀐 지 오랜데 20년 뒤에 아직도 달라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비극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윤디은 얼굴도 모른다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겨우 알았습니다. 자, 어쨌건 적절성도 하고요. 예. 적정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고 대학 핵심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도 뭐 고도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또 그 대학 핵심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서 뭐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구시 교육 1번지로 꼽히는 수성들을 뛰어넘는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한 교육 예산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또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 대치동 8학군에 필적할 정도로 뭐 성남이나 분당을 키우겠다 뭐 이런 공약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뭐 예산 좀 더 준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웃긴 게요. 대구 경제가 전국 최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 지금 사실상 위성 도시하고 있는 곳에 그런 식의 포부가 가능한지 예. 대구가 죽어 있는데 경산이 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경산에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는 데가 영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될 우려가 있고 뭐 대경대학도 있습니다 했더니 대경대학은 자동차 매매학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라서 자동차 학과 이름이 자동차 딜러 학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특정 학과를 특정 대학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공약에 대해서 실현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황당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4차 산업 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거 중앙에 교육부도 못 하고 있는 거 경상에서 어떻게 하겠다는지. 부모 찬스로 대학 가는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입시 학원과의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똑같이 황당한 그런 공약이 아닌가 그 당시에 싶습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있어가지고 요걸 넣은 것 같아요. 정말 간교하다. 이자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나는. 국회와 지역의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 핵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도 일단 국회에서도 구성하지 않았고 지역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야, 심하네.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약을 만들어서 내지는 것도 성의 없이 했지만은
이 자기가 내걸은 공약도 지키려고 거의 아무런 역할을 안 했던 것이 이번 평가를 통해서 알게 저는 됐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자기 공약이 뭔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요번에 최근에 며칠 전에 장재원 의원이 의정 보고에 한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 저희가 지적한 부분 거의 다 빠져나갔고 진짜요? 예, 공약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런 내용을 의정 보고했다고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뭐 장재훈은 이랬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1번. 야,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음. 그냥 당만 보고 사람 뽑아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또 한번 경선 통해서 하긴 했는데 합리성. 예 합리성 부분 또 좀 황당한 게 대구 도수철도 3호선을 경산까지 연장하겠다. 이거 지금 대구에 지하철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난리거든요. 경산까지 연장하면 도대체 그 돈은 누가 낼 것이며 그게 연장된 들 손님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있어요. 지방 도시 내려가면은 이제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부산 정도 제외하고 나면 도로 많이 안 막혀서 예. 지하철 많이 이용 안 하더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구 시내에 있는 지하철도 그렇게 활성화 안 된 상황에서 경사까지 연장할 경우에 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음. 그리고 임당역과 반야월역을 연결하는 트램을 설치하겠다. 여기 또 트램이 나오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 트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남는다고 혹시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국내에서는 성공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 트램보다는 뭐 노면전차 같은 이런 좀 간단한 걸 하는 수도 있긴 있는데 유럽에는 이렇게 쓰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 경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아주 재미난 게 그 엑스코라 해갖고 대구에 그 전시 컨벤션 센터가 이미 있는데 경산에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해가지고 인구도 20몇만 밖에 안 됐는데 이 컨벤션 센터 만들어서 도대체 누가 올 것인지 그 트램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의 구한말에 예. 종로에 다니던 전차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도로 됩니다. 위에다가 레일 그냥 깔아놓고 레일 깔아놓고 왔다 예. 갔다 하는 거. 예. 이분은 그 트램 매니아신데 트램 패티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근데 대부분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성공한 사례들은 이미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우리처럼 지금 잘 돼 있는 아스팔트에다가 다 드러내고 거기에 열차 레일 깔겠다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차 레일보다는 이제 그 바퀴로 가는 그런 것들은 좀 성공한 사례들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두현 경상북도 경산시 윤두현은 달성 가능성 하, 적절성 하, 측정 가능성 하, 운영성 하, 합리성 하. 야, 지금 대구 경북 2명 국회의원 하가 10개예요, 지금. 예. 다음에 구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구미. 구미는 이제 갑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게 2004년도 17대 그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분구가 됐는데 이 여기에 김영석 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돼 있는데요. 이분이 그 소위 말해서 그 금호공대 총장 출신입니다. 구미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전자산업 중심 도시로 키우다 보니까 금호공대가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금호공고부터 해가지고 금호공대 가면 100% 취직된 곳이라서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총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구미를 가장 잘 알고 그 구미를 발전시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당선시켜 주는데 김건희 여사를 국무로 모셔야 된다 막 이런 발언만 하면서 뭐요? 예 실제로 지금 구미 발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선의 디올이다. 이분이 아이고. 그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원장도 하고 원내 부대표도 했는데 문제는 구미가 일단 구미 공단이 이미 황폐화돼 버렸습니다. 아이고.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여기에 그 군위에 지금 경북에 그 대구 공항에 이전해갖고 신공항에 들어설게 되는데 이 신공항의 배후 도시를 누가 할 거냐 가지고 지금 싸움이 크게 붙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홍카콜라가 예. 등판했습니다. 예. 이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그 1차로 그 상수원 상수원을 어디서 땡겨올 거냐 갖고서 이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 그 지역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해갖고 한판 시끄러워졌는데 그 다음에 경북 신공항 배후도시로 이 군의 그 공항에 들었으면 홍준표 시장은
이제 의성을 표도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류 단지 이런 걸 하면 그 지역에 이제 산업도 유치되고 그 고용도 창출되고 하니까. 근데 구미는 아니 표단지로서는 우리가 더 적격이지 왜 의성이냐? 의성은 마늘 농사나 하는 데지 이런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미하고 대구하고 싸움이 났고 그 구미에 있는 저 시장이나 김인식 의원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 구미가 얼마 전까지도 민주당 시장이 들어가서 파란을 일으켰던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구미가. 주민들이 외지인들 비율이 워낙 높아서 그 사실상 공단. 그 정치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박정희 고향이다 이렇게 해서 뭐 강하고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그 합리적인 정책만 제시하면은 어느 당과 관계없이 보수 진보 관계없이 그 투표하는 그런 성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김영권 의원이 예. 서울 올라와서 새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천만 잘하면 TK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한 지역들 중에 하나죠. 이 경우는. 그 현진군 의원입니까? 그 농업 쪽에 그 전농 쪽에 활동하셨던 의원이 구미가 이제 고향인데 이분이 비례대표로서 그 활동을 정말 그 혁혁하게 농업 부분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셨는데 이런 분이 구미에서 좀 출마를 한다면 저는 구미의 산업뿐만 아니고 농업까지 같이 해서 지역 전체를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기대를 가지는데 일단 당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저 당 이름만 보고 후보가 누군지도 안 보고 찍어주는 이 분위기에서는 구미는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쨌건 구미시장이 민주당이었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약 평가를 한번 가볼까요? 이 달성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매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해놨는데 국내에서 일단 뭐 AI나 IoT나 3D 프린팅이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의 배경도시 플랫폼 도시가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뭐 성남 판교라든지 그 광교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구미에 가보면 3D 프린팅 협회라 해가지고 거기 구미 공대 그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고 그런 거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황당한 거죠. AI, IoT,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3D 프린팅 하나만 초점을 예. 맞추면 그나마 조금 확률은 있다 이렇게 근데 볼 수 있을 것 3D 같습니다. 프린팅 갖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예. 특히 더 황당한 게 국방 및 항공부품,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 이것도 과연 구미에 관련 인프라가 뭐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자부품 공장이 있다 해서 그 항공부품이나 국방산업, 전기자동차의 클러스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방하고 항공 부품은 아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오면은 그 부분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 부분도 지금 대구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를 100만의 광역 경제권의 신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경주나 경상과 마찬가지로 이 구미도 2017년 42만 1000명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올해 23년은 40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만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인구가 인근 7호군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를 100만 도시를 하겠다는 건 좀 황당한 공약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구미에 필요한 거, 구미에 도움되는 거, 구미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성 불가 예. 적절성이요.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 구미시 제2청사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구미시청이 한 40년 넘고 공간도 좁고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은 인구도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봤고요. 예, 이런 지역 특성이요. 경제는 제일 나쁜데 신청사 짓는 건 잘해. 예. 대구가 그런 모습이었고 이재명 시장 전 성남이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 종사자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하겠다는 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오면은 뭐 군위군이라든지 의성군에 갈 걸 자기들이 좀 뺏어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군위군에서 그럼 공항 못 온다 이렇게 지금 막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벌컥해서 구미가 양아치짓 한다 뭐 이런 얘기 정도까지 지금 좀 심한 말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소음은 군위군에 주고 자기들 과실은 구미가 빼먹겠다 이런 것들도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공약의 운영성 측면에서도 황당한 그 공약이 많은데요. 국제 업무단지, 컨벤션 센터, 최상급 호텔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물론 뭐 저 공항이 들어오면 그 배후 도시로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구미 공단 자체가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텅텅 비고 있는데 이런 그 컨벤션 센터 호텔의 운영 요건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고 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치료 뭐 재창업 교육 이런 거 하겠다 하는데 이거 저 노동부에서 엄청 돈 많이 들이고 있지만은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공약이고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체험형 코딩 IT 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도 그 차라리 그냥 초중고등학교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저 만들어주고 또 우수 강사를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지 않겠나. 또 이거 빌미를 해갖고 코딩 교육센터 너 건물 짓는데 돈 다 써버리고 실제로 운영할 돈은 하나도 없는 그런 행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ICT 융복합해서 사이버 세상에 그리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 아날로그로 뭐 2차 산업혁명으로 돌아가서 건물 짓겠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 진짜 이분들 보면 진짜 무책임하네. 예.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지난 공약들이 평가받았던 이유는 공약 이행률이 8, 90% 되는 이유는 가능한 것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불가능한 걸 걸어서 이게 공약이랍시고 진짜 필공짜 공약밖에 더 됩니까? 합리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 합리성 또 참 그 황당한 것들이 많은데요. 구미 먹거리 통합 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새날 출연했던 백혜숙 그 저 전문가가 지금 바로 이런 것을 30년 동안 연구했던 분 아닙니까? 구미의 농산물 유통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갖고 과연 운영이 될 것인지 저는 차라리 그 이런 거는 AT가 좀 구미나 그 인근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맞지. 구미시에서 이건 할 일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와. 예. 막 집어넣고 공약 지키려고 4년 동안 일체 노력을 안 하고 이 과정들에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구미 농업 제도화를 위한 청년 창업 메카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제목은 좋은데 구미에 있는 저 청년들이 과연 농업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과연 구미가 그 농업 쪽에 전문성이 더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어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오히려 농업이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미가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역 주민을 모든 지역 주민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구미라면은 공단이 있고 또 전자공업이 발전돼 있으면 거기에 선택하는 게 맞지. 농사 짓는 몇 분들을 위해서 농업도 어떻게든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아, 참.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구 더 남았습니다만 왜 대구 경북이 경제가 최악인지 그것도 수십 년간 네. 대한민국 정권은 TK에서 제일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출신으로만 보면 그렇죠. 왜 최악인지가 이 공약 이행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따위로 뽑아주니까 자업자득이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공약 분석하면서 절로 입에서 나오는데 막 욕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실속도 좀 차려봤으면 이야기를 꼭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공약 좀 보시라고요. 공약 좀 예. 보시고 이 공약에 맞나도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이런 지역에는 시민단체도 없나 봐요. 예. 이게 공약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너 공약 지켰냐? 예.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묻고 있어 지금. 예. 대부분의 그 현역 의원들이 내년에 다시 다 출마를 할 건데 그분한테 청구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의원님 그때 저 사전지대 뭐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언가 답을 들을 수 있어야지 찍어줄 근거가 될 건데 아마 대부분 회피할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 얼굴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 워낙 논란이 많아가지고 성원석 지역구로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는 이제 그 김천시인데요. 예. 여기가 바로 그 울산의 그 이 현 민주당 그 김기현 당대표하고 비슷하게 그 이철우 의원이 이민배 의원이 3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철우 의원이 3선까지 했는데 중간에 경북지사 나간다 해가지고 서로 자리를 바꾸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20대에 당선됐는데 지사 출마를 해서 사퇴를 하니까 그 자리를 보궐선거로 송원석 의원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가 이제 서로 터치를 했는데 송우석 의원은 나름대로 기재부 제2차관 출신의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이 낙후된 김천을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 제1부원장 또 원내 수석 부대표 이렇게 해갖고 꽤 당내에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의 뭐 여의도 연구원장 원내 수석 부대표 이 정도면 스펙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가장 재정 효율화를 이야기하는 이 기재부 차관님께서 지역구만 가면 무조건 토목건설입니다. 근데 이 송원석이요. 최근에 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새날 출연 주인이었던 이덕준 변호사가 삭발하는 장면인데 예. 당시에 송원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전라북도가 잼버리 핑계로 11조 원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라고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저런 식으로 막 삭발하고 난리 날 정도로 지역 감정 갈라치기도 잘하고 그리고 왜 저 예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송원석 같은 부류가 윤석열의 지금 현 시점에 긴축 재정 예.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정치권 나와서 굉장히 많은 막말들을 했던 바로 그 인간입니다. 전라북도에다가는 그렇게 막말 해놓고는 정작 자기 지역구에는 하여튼 대부분의 공약들이 전부 토목건설입니다. 아유. 무슨 수서 김천 거제로 이어지는 중부선 철도를 본격화하겠다라는 그 공약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문경하고 김천 구간은 24년도에 설계했고 착공이 26년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약 자체가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외곽 순환 도로를 건설해갖고 김천시 간내외 이동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김천이 교통이 불편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거든요. KTX도 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임기에 하기는 이미 물 건너 가버렸고요. 지금 거의 서울 외곽순환선하고 똑같이 지금 전체를 다 돌리고 있습니다. 참 예. 바보 같은 짓들인데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지금 김천도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김천 지역구 공약으로 알뜰한 나라 살림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 미래 세대의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 2023년 6월 기준으로 국가 채무 900조 또 세수 부족 50조를 지금 달성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국가 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공약이 알뜰한 나라 살림. 미치겠다. 나 이 사람 보면은 뭐 기재부 출신이 아니랄까봐 예. 알뜰한 나라 살림을 공약으로 내걸어요? 와, 정말 징글징글하네. 일단 지키기 어렵기도 할 뿐 아니라 그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시는데 또 이제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요. 활기찬 노동시장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과 소상공인 대상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현 정부가 지금 노동시장 계약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도 며칠 전에 지금 대통령이 서명 거부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약과 지금 정면 배치되는 반대 정책이 하고 있는데도 이분은 집권 여당이라서 그런지 공약을 무시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과연 내년에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참 내심 궁금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김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원도심은 완전히 거의 다 정말 어렵거든요. 예. 어렵고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거하고 사실 김천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이 기재부 차관 하실 때는 아마 공기업 평가 이런 게 기재부 권한이거든요. 아주 세밀한 지표를 가지고 철저하게 했을 건데 정작 자기의 지역 공약에 있어서는 무슨 목표나 수치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 거기 측정 가능성을 보면은 예. 원도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핵심 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뭘 개선하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 공약이 더 황당합니다. 건강한 시민 청정도시 김천을 건설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출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치 제시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청정도시 하려면 미세먼지를 얼마로 감소시키겠다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로 축소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 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는 그 쌩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관련해서는 성주하고 김천이 관련 지자체잖아요. 이건 거의 없는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김천에 귀농 기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공적 귀농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누구를 지원하겠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적 기능을 위해서 10,000원 줄게.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예. 아,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범죄 건수의 감소 목표라든지 확충 시일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뭘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 지금 뭐 국회에 와가지고요.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성원서가 막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약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쓰레기네요. 예. 저게 뭐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건덕지 좋은 그 저 현수막 같은 요런 것만 걸어놓고 지금 사실은 자기 지역 구민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래도 뽑아주니까 뭐 저 별 부담 없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좀 가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영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운영성 측면에서 보면은 산림 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데 뭐 지역에 물론 시골이라서 산이 많지만은 명확하게 어떤 산림 자원을 활용하겠다. 또 그 체험형 관광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뭐 지역 공무원들이 할 수 있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주민 주도형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런데 관광 상품 개발하는 것은 수십 년을 그 관광 산업을 연구한 전문가도 어려운데 그걸 주민들 보고 개발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 주도형. 정치인들의 뭐 직무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성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가장 황당한 것은 바로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인데요. 여러분 그 김천을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자동차하고 김천이 무슨 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그냥 김천을 저 중앙에 있으니까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것밖에 없는데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완공으로 김천을 전국적인 자동차 튜닝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해놨어요. 도로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근데 같은데. 도로공사나 교통안전공단이 튜닝하고 큰 상관이 많이 없거든요. 물론 튜닝의 기준을 좀 일부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튜닝을 위한 엔지니어를 모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품의 수급이 좀 용이하다든지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다든지 이런 튜닝 산업이 되기 위한 아무런 인프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자동차 교통안전공단이 있다 이것만으로 이 공약이 나왔다면 정말 황당한 겁니다. 그 다음 공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드론 택배 시대를 대비해서 원거리 드론 비행장을 만들고 남부권 대표로 드론 매너 시험장을 운영해서 드론을 산업을 메카로 만들겠다. 김천을 드론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 했는데 뭐 시험장 만들고 그 전용 비행장 만든다 해서 메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론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시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황당한 그런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나 공부나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좀 쌍방한 거, 좋은 거, 저 보좌관들이 스캐닝해 오면 그거 그냥 저 별 고민 없이 걸어버리고 그렇게 걸어도 되는 게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딴소리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재부 차관 출신의 이 수준인 것 같고요. 예. 기재부 차관이라고 하면 실무의 최고봉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공약을 이렇게 걸어 쉽게 표현해서 무엇을 2023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이게 공약이지. 예. 여기 보면은 무슨 택도 없는 거 뭐 나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열받아. 상생도모 예. 뭐 이런 거 개발 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공약이 아니다. 민주당 분들도 총선 나가실 때 공약 이렇게 거시면 안 돼요. 우리 평가 레이더에 이거 다 비판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4개 지역구를 분석해 보면 뭐 다른 대구 경북 지역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공통 분모가 많은데요. 첫째,
자기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북한을 비핵화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분이 본래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국방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정치 공약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유산이 풍부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켜서 관광 산업을 제대로 구현하겠다. 요즘 이제 그 테마형 관광 이런 것도 많고 국내 관광객도 그냥 둘러보는 관광이 아니고 체험하고 교육하고 공부하는 관광이 많은데 이런 것을 뭘 좀 연구했으면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 하다못해 유영준 쌤의 문화유산 답사 개헌을 읽어보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쓸모있는 공약이 나올 건데 한수원을 유치해서 뭐 저 지역을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부품 산업도 전기자동차 전환으로 지금 이미 그 산업 자체가 사행 산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그 추세도 모르고 내거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진짜 한당하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경주에서 그 황금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주에 그 있는 금간 왕관을 예.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금이 뭐 아주 특이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금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가장 특장점을 일단 중심에 놓고 경주는 사실은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관광 관련해서 먹거리 또는 숙박.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혼여행 가던 호텔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낡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안 가는 호텔이 돼버리는 이런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경주 남산의 그 조성가 배치에 대해서 법륜스님이 이제 투어를 하면서 그 강의한 내용을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 야, 이 신라 천년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엄청난 이 불교의 그 논리와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이걸 현상에서 구현해 놓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그 신화도에서 좀 도와주고 하면 불교도가 아니어도 굉장히 경주를 테마형으로 볼 수 있는 예.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는지 참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댓글창에 경주부터 비핵화 이렇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천년고도 관광산업지에다가 막 원전 짓고 망배장 짓고 이거 말이 안 되니. 그럼 포항에 저 지열발전소 만들면서 이 단층이 그 흔들려 가지고 경주까지 지금 위험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제 반핵 쪽에 공약들 좀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친원전주의자들이 때문에 이게 나라를 망친 거예요. 사실은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 윤두현 그 경산시 의원 그 출신 국회의원은 불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공약을 내겠는데 이분이 그 일단 교육하고는 별 상관없는 분이고 또 대학 입시를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교육위원회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진짜 웃기다 이거. 예. 아무 상관없는데. 예. 그 김명식 그 구미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구미가 지금 그 기존에 그 전자산업 메카에다가 점점점 쇠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 도대체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자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그 트렌드들 자꾸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캐치업 하든지 아니면 또 선제로 나가겠든지 이런 이야기 나누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을 건설하겠다. 또 제조업 그 기반 도시인데 불구하고 농업 제도약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항공 배후 단지를 두고서 뭐 군의하고 의성하고 싸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모적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뭐 송은석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예. 참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전체 도표 보이시죠? 4개 지역에 5개 분야별 평가를 했더니 중도 없어요. 나 이건 충격적인 모습 아니에요? 왜 이 지역이 그 경제가 나쁜 이유를 전 설명이 이걸로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가 보면 경북 전체가 이렇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그 서울 오려면 꼭 김천을 들러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김천역까지 그 버스터미널에서 역까지 걸어가는 한 1km 정도 걷는데 그 지역이 지금 거의 다 비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경북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 잘 찍으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분들도 민주당이 좀 될 만한 사람 공천 안 한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쪽 지역이 제일 심한 게 스펙이잖아요. 예.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했던 사람만 뽑아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세금 내는 게. 이게 뭡니까 지금 부끄럽게.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을 떠났어. 그 사람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공약입니다. 공약이 과연 합리적인가? 뭐 그 상대편을 안 찍어준다 하더라도 그 상대편 후보가 이 저 공약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4년 뒤에 챙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삶이 조금이라도 더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북 쪽에 계시는 지인이나 친척이 있으시면요. 이 방송 링크, 제 방송 나간 단독 링크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투표를 하는 이유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 줄 사람을 찍는 게 투표인데 이건 좀 진짜 심했다. 어떻게 4개 지역구에 중 하나가 없는 이 불편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사실상 그 지역 국회의원이 텔레비 자주 나오고 이상한 뭐 돌출 발언하고 뭐 도지사 가고 장관 되는 게 지역 발전하고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뭐 기재부하고 공무원 고위직 했다 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 실정을 잘하는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내년에는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지역일수록 그 지역에 그 국회의원들 집 한 칸 없잖아요. 예. 집은 강남에 있고 예. 서울에 있고 지역도 모르는데 내리 꽂혀가지고 거기 출신이라고 내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공약 딱 걸어놓은 거 보니까 새날 방송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막연한 공약들이 너무 많다. 그래도 새날은 그런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술 먹는 하마님 좋았어 영차 감사드리고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 이후에 스튜디오를 같이 쓰는 정봉주 TV로 가시면 7시에 좋은 방송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새날은 9시에 이제 새로 런칭하는 방송 최민희, 노영희, 전현희, 김현 4분 나오는 방송 9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러갔다가 새날은 9시에 정봉주 TV는 7시에 시작합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